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어머니의 호소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졌던 고 김용균 씨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김미숙 어머님 직접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위를 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심 선고가 원청, 하청 다, 살인죄는 크게 인정한다면서도, 네. 처벌을 너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 처벌이 안 돼갖고 항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아드님 김용균 씨 죽음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었는데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대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판결 그때 지켜보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판사가 선고를 딱 내릴 때 어떤 심경이셨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진짜 세세하게 잘못한 것을 사람을 죽인 것을 사람을 죽인 것을 인정했으면 그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 게 맞는데 네. 너무나 약하게 처벌을 내려서 정말 정말 어떻게 이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힘들었어요. 정리훈령으로 우리가 진상규명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들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네. 판사가 살인죄는 크게 인정한다면서 또 안전 예산을 짤 수 있는 인적 물적 권한을 가진 원청 대표이사잖아요. 네. 그런데도 김병숙 사장한테 무죄 선고를 내렸다는 게 네. 그렇게 처벌을 내리면 무죄 선고를 내리면 네.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머지 13명도 다 집행유예나 낮은 벌금형에 그쳤거든요. 네. 그래서 법정이 오히려 살인을 용인해주고 아하.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모두 공범이라고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재판부가. 예. 네, 지금 어머님 말씀의 핵심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분명히 김용균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태안화력발전소, 서부발전, 하청업체 이들의 잘못 때문에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라고 법원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약하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들은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라고 어머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법원이 아직까지 산재 사망을 놓고 예. 대하는 아니라 인식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는 솔직히 이런 판례가 없다고 뒤집기 어렵다는 핑계대고 있지만 네. 법정에서 윗선들의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윗선 눈치라면 어느 윗선을 혹시 의심하십니까? 법원의 위에 있는 대법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원 내에서도 그렇고, 예. 대법원도 그렇고, 예. 법조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아하. 그리고 또 네. 법조계하고 또 관련돼 있는 유착 관계라든지 아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가장 크게 들더라고요. 네, 네. 어머님이 그렇게 의심하시는 이유를 제가 조금 추정을 해보자면, 밝혀진 것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사고 현장에 대한 증거 인멸했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또 네.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약한 처벌을 내려서 그런 의심을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사고 3일차에 현장을 갔는데 이미 물청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증거 인멸은 한 상태였고요. 네. 회사가 잘못이 없다는 확신이 있더라면 오히려 현장 훼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일 테고요. 네. 오히려 현장을 훼손했기 때문에 강한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때. 예.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계속 그 가슴이 아프시고 아드님 생각 나실 텐데 아드님 사망하기 전에 그 일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 너무 힘들다, 또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좀 하셨었나요, 어머님한테? 그 회사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몇 번이나 저희가 이제 아들을 걱정되니까 통화를 했었어요. 네, 근데 처음 2, 3일은 그냥 교육받았다고 들었고, 예,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전화했을 때는, 힘들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힘들다는 게 사회생활 처음이니까 네, 또 거기다 야간 노동까지 하는 거라 그렇게 배우기 힘든 거 아닌가. 누구나 처음 회사 생활은 힘들잖아요. 네, 사람 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힘들다고 아. 말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그 현장이 그렇게 더럽고 위험할지 정말 몰랐거든요. 생각도 못 했죠. 네. 아드님 김용균, 그리고 네, 또, 네, 네, 입사한 지 그 예비군 훈련 받으려고 한 달 반 만에 집에 왔거든요. 네. 근데 엄청 말라서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힘들면 그만두라고 했는데 아들이 저한테 조금만 더 버텨보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나오겠다고 그때 얘기했는데 네.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 못 말린 게 네. 저 자신한테 자책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예. 네, 아드님 김용균 씨가 2018년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어머님이 직접 나서셔서 입법을 요구하셨고 또 다른 용균이 만들면 안 된다. 또 다른 우리 노동자들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셔서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억울한 노동자들의 사망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어머니는? 그 각계각층의 기업주, 뭐 정치인, 법조계, 시민들 모두 그 이윤보다 생명 안전이 우선시되고 또 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관없이 사람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노동교육이나 인권교육이 빠진 편향적으로 학점을 매기는 학교 교육도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구조화되는 사회는 그 나라 전체가 좀 위험에 내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회 전체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좀 차별화시켜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네. 권리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또 노동자들이 위험할 때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권한도 훼손된 상태고요, 지금은. 네. 그리고 또 위험의 외조화를 멈추려면 비정규직 구조를 없애야 하는 게 근본적 해결 방법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 시위하신 이유가 항소심이 열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다음 달 7일에 이제 항소심 공판이 열립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청 대표 김병숙에게 강하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네. 실제 감옥행이 되길 바라고 있고요. 네. 나머지 모두도 또 살인죄가 법정에서 크게 인정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되어야만 법의 정의가 제대로 성립됨을 보면서 시민들이 스스로가 다른 나라의 견주어 보아도 네. 부끄럽지 않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어머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다시는 억울한 김용균 씨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장 핵심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인권이 보장되어야 되잖아요. 네. 사람이 일하면서 살 권리는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숙 어머니 김용균 씨의 모친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